한국은 밤에 애를 혼자 내놔요? 낯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밤 10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또한 모르는 노인은 길을 안내해주며 처음 보는 상점 주인은 가격을 스스로 깎아줍니다. 지금까지 범죄를 걱정해야 할 위험한 아시아라 들었던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조용한 기적의 나라라고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3초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도시계획 전문가로 살아온 제 인생은 항상 질서와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넓은 하늘 아래 62년의 세월을 보내며 저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살았죠. 다른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편안했던 저에게 은퇴란 그저 또 다른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했어요. 엄마, 은퇴 후에 어디 가고 싶어? 딸 에밀리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유럽이지. 평생 꿈꿔왔던 곳이니까. 그런데 에밀리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엄마, 한번 한국은 어때? 내 친구 수빈이 있는데 그 나라가 정말 특별하대.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아시아? 그것도 한국?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없던 나라였죠. 하지만 딸이 보내준 사진들과 영상들은 점점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깨끗한 거리, 밤에도 빛나는 도시, 그리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 정말 가볼 생각이야?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소원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녀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아니면 제가 너무 일에만 몰두했을 때,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한 달만 머물러 봐. 수빈이 너무 좋은 애야. 인천공항에서 마중 나올 거래.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안전에 관한 걱정이 있었지만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출국 전날 호주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케이틀린, 밤에는 절대 혼자 나가지 마. 특히 아시아는 위험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낯선 나라에서 한 달이라니. 불안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하지만 그 불안함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구를 나오자 환한 미소의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수빈, 에밀리의 오랜 친구였죠. 유학 시절 시드니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했어요. 케이틀린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수빈의 얼굴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어요. 낯선 이를 오랜 친구처럼 반기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 저는 문득 입을 열었죠. 호주는 자연이 아름답고 한국은 사람이 따뜻하네요.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많은 따뜻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저의 한국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여행이었기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 본 한국의 첫인상은 정리된 도시였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건물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도시계획가로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도시의 구조에 눈길이 갔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수빈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이미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괜찮아요? 수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에선 이제부터가 활기찬 시간이에요.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은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호주였다면 이 시간에 저는 절대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가장 놀라웠던 건 카페 안에 앉아있는 청소년들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책을 펴놓고 공부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빈에게 물었죠. 저 학생들,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수빈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니까요. 안전하다.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 둘이 웃으며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부모님 없이 그저 아이들만. 저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닌가요? 수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니요. 아마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혼자 다닌다고요?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케이틀린 씨, 한국은 범죄율보다 신뢰율이 높은 나라예요. 여기선 아이들이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시드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와라라고 항상 말하던 제 자신이 떠올랐죠. 한국은 저에게 익숙했던 모든 안전에 대한 상식을 뒤집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그리고 그 불빛만큼이나 따뜻한 안전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저는 밤에 대한 저의 두려움이 어쩌면 필요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놀라운 것을 발견했단다. 한국의 밤은 어둡지 않아. 에밀리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에게 한국을 추천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수빈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서울 구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모든 준비를 해드릴게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언어도 모르는 낯선 도시를 혼자 돌아다니라고. 하지만 수빈의 자신감 있는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이건 티머니 카드예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사용하시면 돼요. 수빈은 작은 카드 하나와 스마트폰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 네이버 맵을 설치해드렸어요. 가고 싶은 곳만 검색하면 어떻게 가야 할지 다 알려줘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호주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했지만 보통은 차를 더 많이 이용했거든요. 더구나 이곳은 낯선 나라인데. 걱정 마세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들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낯선 나라의 대중교통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수빈이 추천한 경복궁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죠. 역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 놀랐습니다.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표지판을 따라 개찰구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카드를 대보니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생각보다 쉽네.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분, 그리고 정확히 1분 후 열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정확성에 다시 한번 놀랐죠.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자 불안함은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었죠. 역마다 다른 디자인, 정확한 안내방송,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경복궁역에 도착해 출구를 찾으려는데 한 노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관광객이신가 봐요? 경복궁 가시려면 5번 출구로 나가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필요를 알아채다니.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알려준 출구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로 경복궁이 보였습니다. 내 나라에서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죠. 낯선 사람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는 문화, 몇 초 단위로 정확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 표지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 저는 더 모험적인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맵을 열어 명동을 검색했어요. 앱이 즉시 현재 위치부터 명동까지 가는 여러 경로를 보여주었죠. 지하철과 버스 중 선택할 수 있었고 각 이동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어요. 이건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아. 버스를 타기로 결정하고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 전광판에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그 시간에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티머니 카드를 태그한 후 자리를 찾았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젊음의 에너지. 62세의 제가 낯선 나라의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명동의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호주의 마켓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기는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일상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냄새, 소리, 색깔이 저를 감쌌어요. 한 가게에서 예쁜 스카프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꽃무늬가 새겨진 스카프는 딸 에밀리에게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았어요. 얼마예요? 저는 다시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상인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2와 0을 표시했어요. 2만 원이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계산을 시도했어요. 한국 화폐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헷갈렸습니다. 상인은 제 혼란을 눈치채고 웃으며 친절하게 도와주었죠. 이게 10,000원이에요. 2장 주세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며 다시 계산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상인은 갑자기 스카프를 포장하더니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니까 15,000원에 드릴게요. 제가 흥정을 시도한 것도 아닌데 상인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춰주었어요. 호주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지만 주로 단골이나 지인에게만 해주는 특별 대우죠. 낯선 관광객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스카프를 받았어요.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잘 놀다 가세요. 시장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걷던 중 저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이 약간 긁혔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 여성은 이미 가방에서 물티슈와 밴드를 꺼내고 있었어요. 시드니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있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드물었죠. 조금 다치셨네요. 이걸로 닦고 밴드 붙여드릴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무릎을 깨끗이 닦아주고 밴드를 붙여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특별한 연결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 다치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 여성이 떠난 후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방금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가격을 할인해준 상인, 그리고 밴드를 붙여준 낯선 여성.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의 제 삶은 편안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개 형식적이었어요. 좋은 이웃, 친절한 동료들이 있었지만 서로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깊은 연결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건 더 깊은 인간적 교류였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수빈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건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같은 거죠. 정이요? 저는 그 단어를 따라 말해봤습니다. 네, 정은. 영어로는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어펙션이나 하트 마이너스 투 마이너스 하트 커넥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정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나 예의를 넘어서는 인간 본연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경험한 한국은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 달랐어요. 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말이죠. 문득 딸 에밀리가 생각났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죠. 엄마, 한국은 어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상 이상이야.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에밀리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엄마, 사실 내가 한국을 추천한 건 이유가 있어.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어떤 이유? 엄마는 항상 거리 두기를 했잖아.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편하다고.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딸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에밀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이 따뜻한 나라에서 뭔가를 느낀다면 우리 관계도 회복될 것 같았어.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딸과 제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점점 더 일에 몰두하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게 된 때부터였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 매일 보내주는 메시지에서 느껴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매일 메시지를 보내면서 평소보다 감정 표현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오늘은 정말 놀라웠어.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 내가 보고 싶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죠.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난 항상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했어. 에밀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사랑하지.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알아. 엄마는 호주식으로 자랐으니까.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하지만 때로는 그게 차갑게 느껴졌어.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요. 공간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두기를 해왔던 거죠. 한국은 어때? 그곳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많이 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줘. 오늘 넘어졌는데 모르는 아줌마가 다가와서 밴드를 붙여줬어.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 에밀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많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적당한 거리두기가 얼마나 많은 따뜻함을 차단해왔는지요. 오늘 처음으로 저는 제 안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수빈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케이틀린 씨, 이제 제 고향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경북 영주라는 곳인데 서울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도 좋았지만 진짜 한국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갈 건가요? 버스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수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로 갈 거예요. 한국의 자랑이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규모가 엄청난 역사에 저는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호주의 역사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표를 사서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KTX가 도착했어요. 매끈한 디자인의 열차가 조용히 플랫폼에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열차에 올라타자 넓은 좌석과 깨끗한 실내가 저를 반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 풍경이 펼쳐졌죠.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는 거예요? 저는 창밖에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에 놀라 물었습니다. 최고 시속 305km까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25만 270 정도로 달려요. 수빈이 대답했어요. 호주에도 고속철도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편안한 건 처음이네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영주까지 약 2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호주였다면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45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영주역에 도착하자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 대신 아름다운 산과 들판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서울의 화려함과는 달리 영주는 고즈넉한 자연과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였죠. 수빈의 가족은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마치 오랜 가족처럼 반겨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수빈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수빈의 가족과 함께 전통 한식을 즐겼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나물, 장아찌 등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이건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예요. 케이틀린 씨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수빈의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동에 목이 메었어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니. 다음 날 수빈의 아버지가 저희를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보며 저는 한국의 자연에 매료되었어요. 호주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많지만 이곳은 뭔가 다르네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평화롭습니다. 영주에서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부석사라는 오래된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유한 사찰에서 저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현대적인 한국을, 여기서는 전통적인 한국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매력은 바로 그 다양성에 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니까요.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현대적인 고속철도를 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풍경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런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있으니 한국 여행이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KTX 덕분에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다양한 경험을 쉽게 할 수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요. 호주 같은 넓은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니. 서울역에 도착하자 다시 분주한 도시의 리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도시를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관 너머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과 문화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빈은 제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많은 명소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작은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가보고 싶어요. 수빈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혼자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저는 혼자 호텔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내린 후 남산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밤에 돌아다닌다니. 남산타워에 도착해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을 따라 흐르는 도시의 물결. 너무 아름다워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본 서울이구나. 한 달 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함, 강남의 밤거리에서 느낀 안전함, 지하철과 버스를 타며 경험한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전망대를 내려와 남산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한 모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딸은 대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그들은 도시락을 펼치기 시작했죠. 딸이 문득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관광객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은 어머니에게 뭔가 말했고 어머니가 제게 감자칩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같이 드세요. 야경 구경하면서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지난 한 달간 배운 대로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감자칩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서울로 여행 온 관광객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헤어질 때 딸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많이 좋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인생에서 처음 느낀 안전한 밤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길이 두렵지 않았어요. 호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혼자서 낯선 도시의 밤을 걷는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딸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혼자 남산타워에 다녀왔어. 밤에. 혼자서.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 에밀리의 답장이 곧 도착했어요. 엄마의 변화가 느껴져. 정말 기뻐. 짐을 싸는 아침,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호텔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이곳에서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다시 KTX와 비슷한 공항철도를 이용했어요. 호주에서는 공항까지 가는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시내 어디서든 쉽게 공항에 갈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처음엔 언어도 모르고 낯설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쉽게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한 번도 택시를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만으로도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었고 KTX를 타고 지방 도시까지 쉽게 다녀올 수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저는 수빈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수빈은 제 손을 무시하고 따뜻한 포옹을 건넸습니다. 호주에 돌아가시면 또 거리두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에밀리에게도 많이 안아주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이런 감정 표현을 부끄러워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꼭 그럴게. 약속할게.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나라 한국이었던 곳이 이제는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생각해보니 단연 사람들의 따뜻함과 함께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KTX, 공항철도. 모든 것이 정확하고 편리했어요. 호주의 여러 도시처럼 자동차 없이는 불편한 곳이 아니라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였죠. 기내식이 나오고 옆자리 승객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바꿔놓은 거죠.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포옹했어요. 엄마, 괜찮아?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왜 여길 추천했는지 알 것 같아.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변했어. 좋은 쪽으로. 한국은 사람만 따뜻한 게 아니었어. 시스템도 정말 따뜻했어. KTX 같은 고속철도로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깨끗한 지하철은 심야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지. 우리 시드니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 에밀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모습이 새롭네.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지역신문에 한국의 공동체와 교통혁명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칼럼의 제목은 조용한 기적의 나라 마이너스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삶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곧 다른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죠. 그리고 몇 달 후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가 제게 말한 거예요. 엄마, 내가 한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 수빈이 도와주기로 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나도 같이 가야겠네. 내 두 번째 고향으로. 지금 저는 시드니의 제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영주 할머니가 주신 김치 항아리가 놓여 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물질이 아닌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 삶을 바꾼 곳, 마음의 벽을 허물어준 곳, 그리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곳이었습니다. 서구적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온 제가 동양적 유대의 따뜻함을 배운 곳,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곳이었어요. 한국, 조용한 기적의 나라.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